강의 시간은 주봉 차트로 중장기 추세를 읽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유의 있게 봐야 될 구간들이 있습니다. 유동성 구간, 유동성 구간에는 두 가지의 개념이 있습니다. 외부 유동성 구간과 내부 유동성 구간입니다. 이제 유동성 구간에서는 되돌림이 나온다는 의미고요. 두 가지 개념으로 접근을 할 건데, 외부 유동성 구간은 우리가 외부적으로 지지나 저항 이런 개념을 대입시켜서 보시면 항상 그 구간을 정리를 하고 다닌다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내부 유동성 구간은 진입 또는 청산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수급 불균형 구간입니다. 그럼 차트를 보고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지금 주봉이기 때문에 기간이 조금 많이 멉니다. 2021년부터 이렇게 지금 상승으로 올라오다가 여기 보시면 신고가를 갱신을 하고 이렇게 하락으로 파동의 변환이 나왔습니다. 여기가 보시면 여기 저점이 유동성 구간이죠. 유동성 구간을 이렇게 종가로 뚫으면서 하락으로 파동의 변환이 나왔습니다. 반등이 나올 때 고점을 넘지 않고 재차 여기 유동성 구간을 종가로 뚫어야 되겠죠. 근데 이렇게 꼬리로 지지를 했으면 이렇게 상승으로 파동의 변환이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넘지 못하고 이렇게 강하게 이렇게 내려오면서 그 다음 유동성 구간은 여기죠. 여기 제가 빨간 점선으로 표시해 둔 곳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여기 종가로 뚫지 못하고 꼬리로 이렇게 저항을 했으면 또 반등을 해서 위쪽 유동성 구간을 뚫어야지 이게 바뀌거든요. 지지를 했지만 반등이 나왔고, 여기 보시면 수급 불균형 구간이 있는데 이 구간은 아직까지 확장된 구간이 아닙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진행이 되었을 때는 피보가 50% 구간이죠. 여기가 수급 불균형 구간 위쪽에 있죠. 진입 구간이 아닙니다. 그래서 한 번 더 기다렸더니 확인을 해 보니까 여기가 종가로 엄봉으로 뚫었습니다. 뚫게 되면 그 아래 이제 유동성 구간이 여기죠. 그러면 여기까지 이동을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락을 하면서 보니까 가기 전에 유동성 구간이 하나 있는데 꼬리로 이렇게 뚫고 이렇게 올라가서, 그러면 상승할 때의 유동성 구간은 일단 여기죠. 여기는 종가로 뚫렸으니까 그 윗구간까지 간다는 얘기죠. 근데 그 윗구간에서 꼬리로 종가로 뚫지 못하고 그 구간에 보니까 수급 불균형 구간이 있죠. 수급 불균형 구간에서 저항을 하고 이렇게 다시 내려서 유동성 구간을 종가로 뚫었습니다. 이렇게 유동성 구간을 얼마 앞두고 이렇게 반등이 나올 때는 다시 하락으로 돌리면 강하게 뚫는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면 여기도 상승으로 파동에 살짝 뚫었지만 종가로 뚫지를 못했죠. 예전 과거를 되돌려 보면 여기 보시면 이렇게 상승하던 게 이렇게 하락으로 파동의 변환이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이 유동성 구간을 종가로 뚫지 못했죠. 그리고 그 밑에 이렇게 유동성 구간이 하나 더 존재하죠. 근데 뚫으려고 했지만 못 뚫고 이렇게 꼬리로 지지를 하면서 반등을 해서 이렇게 위쪽 유동성 구간을 뚫고 이렇게 상승을 했죠. 그래서 항상 이제 이게 꼬리로 뚫는지 종가로 뚫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다시 되돌아가서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여기서 저항을 하고 이렇게 내려서 여기 유동성 구간을 뚫었습니다. 뚫으면 그 밑에 유동성 구간이 여기죠. 반등 없이 강하게 이렇게 뚫고 있죠. 종가로 뚫렸습니다. 그러면 반등이 나와도 다시 이 저점이 다시 유동성 구간이 되거든요. 여기를 뚫으려고 하겠죠. 여기가 종가로 뚫렸습니다. 그러면 반등이 나와도 다시 하락으로 돌려서 뚫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동성 구간을 종가로 뚫느냐 꼬리로 말아 올리느냐 이 차이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는 이렇게 종가로 뚫렸죠.
종가로 뚫렸기 때문에 반등이 나와도 다시 하락으로 돌려서 여기를 뚫는다는 거죠. 그러면 그 밑에 유동성 구간들이 있습니다. 위에 구간은 종가로 뚫렸지만 아래 구간에서는 꼬리로 이렇게 지지를 하죠. 그러면서 이렇게 반등을 해서 여기 하락하면서 만든 유동성 구간이잖아요. 유동성 구간을 꼬리로 이렇게 뚫었지만 꼬리로 뚫으면 반대로 내려와서 이렇게 여기 지금 뚫으려고 했던 이 유동성 구간을 종가로 뚫어야 되잖아요. 종가로 뚫지 못하고 다시 반등을 해서 여기를 종가로 뚫었죠. 그래서 상승으로 파동의 변환이 나온 겁니다. 상승으로 이제 파동의 변환이 이제 나왔기 때문에 눌림이 나올 거고요. 눌림이 나올 때 우리가 이제 지켜봐야 될 곳은 여기는 이제 지지 확인을 하고 갔기 때문에 그 위 유동성 구간을 지지를 하는지, 그리고 여기 매수로의 OB 구간이잖아요. 그래서 이 구간에서 지지를 하고 다시 여기 유동성 구간을 이렇게 차례대로 상승으로 종가로 뚫는지를 보시는 겁니다. 종가로 이렇게 뚫고 나면 위 유동성 구간을 앞두고 이렇게 눌림이 나왔죠. 눌림이 나올 때 수급 불균형 구간이 있는지 확인을 하는 겁니다. 봤더니 여기도 수급 불균형 구간이 있고 여기도 수급 불균형 구간이 있습니다. 두 개가 있죠. 두 개가 있는데 보시면 여기 50% 구간 아래에 여기 하단이 존재하죠. 그래서 이곳에서 지지를 하고 상승으로 돌림을 보고 진입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눈여겨볼 거는 유동성 구간을 종가로 이렇게 뚫으면 일시적인 눌림이다. 하락으로 당분간은 변곡이 나오기 힘들다 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지를 하고 그 위에 유동성 구간인 이곳을 향해서 가죠. 위 유동성 구간을 앞두고 이렇게 눌림이 나오면 뚫을 때는 다시 상승으로 돌리면 이 구간을 강하게 뚫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위 유동성 구간을 찾아야 되겠죠. 그렇지만 그 위 유동성 구간 가기 전에 보시면 여기 수급 불균형 구간 상단이 여기 있잖아요. 그죠? 상단이 있는데 보시면 이렇게 종가로 뚫었습니다. 뚫으면 여기 위까지 간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종가로 뚫고 이렇게 눌림이 나오면 우리가 진입할 구간은 여기 수급 불균형 구간이죠. 그러면 다시 이렇게 만약에 하락이 강하다면 여기죠. 유동성 구간이 여기를 뚫고 밑에 여기 수급 불균형 구간까지 올 수도 있을 겁니다. 일단은 이제 진행되는 과정을 볼게요. 여기 유동성 구간을 뚫고 종가로 뚫고 이렇게 눌림이 나왔지만 눌림이 강하지 않고 약하면서 그 위 유동성 구간을 이렇게 종가로 뚫어 버렸습니다. 그러면 다시 눌림이 나도 상승으로 올릴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상승을 하면서 위 유동성 구간까지 이렇게 종가로 뚫었습니다. 이 양봉에서 하락으로 바뀌려면 여기서 꼬리로 이렇게 저항을 하면서 하락으로 여기 유동성 구간을 종가로 뚫어야 되는 거죠. 그렇지만 이 유동성 구간 이렇게 뚫어도 밑에 또 수급 불균형 구간이 있잖아요. 내부 유동성 구간이 있기 때문에 이곳에서 지지를 하고 또 상승으로 돌리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구간이 이제 종가로 뚫리고 나면 그 윗구간인 여기 내부 유동성 구간, 수급 불균형 구간과 여기 OB 구간이 있죠. 이렇게 하락으로 돌렸다가 상승으로 올라가는 걸 막고 하락으로 떨어진 이 시가 이 부분이 이제 OB 구간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종가로 뚫고 이렇게 올라가서 꼬리로 이렇게 지지를 했죠. 꼬리로 저항을 했죠. 이렇게 꼬리로 저항을 했죠. 그러면 이렇게 내려서 보시면 여기 유동성 구간을 종가로 뚫었습니다. 종가로 뚫으면 반등이 나와도 하락으로 다시 돌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면 됩니다. 이렇게 꼬리로 지지를 했는데
이렇게 전 유동성 구간 파동의 고점이죠. 유동성 구간을 이렇게 종가로 뚫으면서 상승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다시 이렇게 하락으로 돌렸죠. 돌리면서 이 구간을 종가로 뚫었지만 그 밑에 유동성 구간과 수급 불균형 구간에서 지지를 하면서 이렇게 올리면서 여기 전파동의 고점이자 유동성 구간을 종가로 뚫었죠. 종가로. 그러면 눌림이 나도 여기 수급 불균형 구간에서 지지를 하고 이렇게 상승으로 돌릴 가능성이 크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뭐 눌림 없이 이렇게 상승을 해서 여기 전파동의 고점 유동성 구간을 꼬리로 이렇게 지금 저항을 하고 있잖아요. 꼬리로 전파동의 고점인 유동성 구간이면서 여기 지금 하락할 때 만들어진 수급 불균형 구간과 오비 구간이 있고 그 위에 다시 신고가이면서 유동성 구간이 있죠. 그러면 여기 이렇게 겹쳐져 있을 때는 뚫으려 그러면 강하게 슈팅으로 강하게 이렇게 뚫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락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하락할 때도 이렇게 유동성 구간이 이렇게 겹쳐져 있으면 음봉으로 강하게 이렇게 뚫으려고 합니다. 근데 그러지 못하고 이렇게 유동성 구간을 이렇게 꼬리로 이렇게 뚫었지만 꼬리로 이렇게 뚫었을 경우에 다시 내려서 이 유동성 구간들을 차례대로 이렇게 뚫으면서 여기 아래 구간까지 뚫어야 되죠. 종가로. 근데 마지막 구간에서 지지를 하면서 이렇게 종가로 뚫었기 때문에 상승으로 파동의 변환이 나온 겁니다. 또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이렇게 지금 꼬리로밖에 뚫지 못하면 다시 내려서 이렇게 여기 유동성 구간을 종가로 내려야 되는데 지금 여기 위쪽 뚫렸던 유동성 구간을 지지를 하고 밑에 이렇게 하락으로 떨어지는 걸 상승으로 돌린 이 오비 구간에서 다시 지지를 하면서 이렇게 올렸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기 유동성 구간을 이렇게 뚫고 나니까 종가로 이렇게 뚫었죠. 그러면 눌림이 나옵니다. 하락으로 바뀌는 게 아니고요. 눌림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때 보시면 지금 여기 수급 불균형 구간과 오비 구간과 유동성 구간을 뚫기 위해서 강하게 이렇게 급등으로 이렇게 뚫었잖아요. 이 구간들이 원래 저항 구간이었지만 이 구간들이 지지 구간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여기 하락으로 상승하지 못하고 하락으로 돌린 오비 구간에서 지지를 하면서 이 유동성 구간들을 종가로 뚫었죠. 그러면 다시 상승을 하다가 하락으로 이렇게 내려와도 그냥 눌림으로 내려온다는 겁니다. 일시적인 눌림으로. 그러면서 이제 보시면 이렇게 꼬리로 수급 불균형 구간에서 지지를 하고 이렇게 다시 계속해서 종가로 뚫고 있죠. 종가로 이렇게 주봉 차트를 보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또 하위 개념인 일봉 차트도 주봉 차트와 똑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제 눈여겨봐야 되는 건 유동성 구간을 꼬리로 지지를 하느냐 아니면 종가로 뚫느냐. 종가로 뚫었으면 그 아래 유동성 구간까지 이동합니다. 이동하기 전에 이렇게 꼬리로 유동성 구간을 만들고 이렇게 지금 반등이 나왔잖아요. 반등이 나왔다가 다시 이렇게 내렸을 때 여기 꼬리 구간을 종가로 뚫어야 되죠. 근데 종가로 뚫지 못하니까 이렇게 반등이 나온 겁니다. 반등이 나올 때 그러면 이게 상승으로 이어지려면 이 유동성 구간을 종가로 뚫어야 되죠. 종가로. 근데 뚫지 못하고 이렇게 다시 하락으로 바뀌어서 이렇게 내려올 때는 그 다음 유동성 구간을 종가로 뚫는지 꼬리로 지지를 하는지. 꼬리로 지지를 하면 하락할 때 만들어진 유동성 구간을 종가로 뚫는지
꼬리로 저항을 하면서 하락으로 내려오는지를 보시는 겁니다. 주봉 차트에서 일봉 차트, 일봉 차트에서 4시간 봉 차트, 4시간 봉 차트에서 15분 봉 차트, 1시간 봉 차트 이렇게 하위 개념으로 파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봉의 주요 지점들을 파악을 하고 그걸 일봉 차트에 대입을 해서 일봉 차트에서 다시 분석을 하는 거고요. 일봉 차트에서 분석한 걸 1시간봉 차트, 1시간봉 차트의 주요 지점을 15분봉 차트에서 하위 개념으로 이렇게 내려오면서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주봉 차트를 보는 건 중장기 추세를 보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예를 드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여기 이렇게 종가로 뚫고 이렇게 내려갔다가 반등이 나올 때 여기서 매도로 잡았다면 우리가 이제 노릴 주요 타겟은 청산 지점이죠. 청산 지점은 여기 아래 유동성 구간이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파악을 하는 겁니다. 하위 개념의 일봉 차트나 4시간 봉 차트, 1시간 봉 차트, 15분 봉 차트 다 동일합니다. 다만 최고 하위의 개념인 15분 봉 차트는 동일하게 1시간 봉 차트, 일봉 차트, 주봉 차트 이렇게 파악한 주요 거점들을 15분 봉 차트에 대입을 시켜서 파악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것으로 주봉 차트에서 유동성 구간을 파악을 하고 중장기 추세를 파악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일봉 차트에서 유동성 구간과 진입존과 관계된 수급 불균형 구간 추세 파악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